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잖아요. 네, 새해를 맞아서 코로나19에서도 좀 해방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부산형 공공배달의 동백동 운영이 확대되고 유료 도로를 잇따라 이용할 경우 요금 일부가 할인되는 등 새해 달라진 시책을 살펴봅니다. 부산 지역의 1일 확진자가 2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도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돼 오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올해 전체 공휴일은 전체 118일,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쉴 수 있는데요. 2022년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실종 9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를 받은 시민이 어르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160명 이후 2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아직 확산세가 수그러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건당국의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3명. 부산에서 1일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27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치료를 받던 확진자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9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변이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래구의 한 학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해당 학원 종사자 1명이 확진됐는데 동료와 원생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원인 해운대 실내체육시설과 시장, 요양병원 등에서 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3,1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00여 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치료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87%를 넘었습니다. 부산 지역 3차 추가 접종률은 36.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도입되면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사적 모임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돼 오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이민년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부산시도 올해 시민들을 위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산형 시책과 제도는 일자리와 경제, 도시, 교통, 대학, 청년 분야 등 8개 분야 91건입니다. 먼저 일자리와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산형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가맹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은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에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으로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교육 분야입니다. 2022년부터는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만 지급되던 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대상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였던 동해선 운행 구간이 태화강역까지로 길어졌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의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부터 200원이 할인되며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은 안 됩니다.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출산, 보육, 여성 분야입니다. 영아수당이 신설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는 1년간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지원금도 확대돼 첫째 출산 시 200만 원을, 둘째부터는 1인당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놀이공원이 개장하고 올해 하반기 센텀 마리나에서 광안대교와 수영교를 연결하는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달라진 정책,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 A씨가 실종 9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살던 영도구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와 배회 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영도구와 중구 일대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행히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A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일 순찰 중이던 부산해양경찰이 다대포의 한 갯바위에 고립된 5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민간 구조선과 함께 A씨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한 뒤 다대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크게 다친 곳이 없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등산 중 밧줄을 잡고 갯바위로 내려가다 발목 부상으로 체력이 떨어져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방관은 나의 천사. 지난해 12월 30일 동네 소방서에 전달된 한 장의 편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는 격려로 시작된 글. 어느 날 밤 몸이 아픈 자신을 119 구급대원이 2번이나 병원으로 이송해줘 건강을 되찾았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그들의 있음에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80대 할머니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와 함께 떡도 함께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에 소방대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라며 격려에 기쁘기도 하지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우리도 점심시간을.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모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중구와 기장구는 전면 시행, 부산 진구와 서구 등 5개 지자체는 일부 부서만 시행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민원실 업무를 이어갔는데요. 이젠 점심시간에는 모든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민원을 보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지만 큰 혼란이 없었던 만큼 점심시간 휴무제는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 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어르신 품위 유지비와 입학 축하금 등 정책수당 지급과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 지급 등 특색 있는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최초로 발행된 이바구페이는 3년 남짓 만에 누적 발행 금액이 470여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바구페이가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화폐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배달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장은 오는 4일부터 구청에 전화 주문을 하면 지정된 날짜에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는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판매할 봉투를 구입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배달 서비스 시행으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6대 부산 디지털대학교 총장의 최원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최원일 신임 총장은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동서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최 총장은 동서대에서 인사평가처장과 부총장 등을 역임했고 기획과 교무, 대학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혹시 2022년 달력 펼쳐보셨죠? 당연하죠. 항상 새해가 되면은 달력을 펼쳐서 빨간 날부터 동그라미 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쉴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2년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 5일제를 예로 들어 토요일인 53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2일을 빼면 모두 118일인데요. 2021년보다 이틀 더 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두 번의 선거는 모두 휴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6일이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9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아쉽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이 주말인 대신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도 한글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반가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길게 쉴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문법에 따라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남구가 애국지사인 홍암 나인협 선생의 흉상과 묘 입구에 있던 표지석을 복원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는 당곡공원입니다. 추모탑 앞에 흉상이 놓여졌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홍암 나인협 선생입니다. 흉상 받침돌 옆면엔 선생의 생애가 기록돼 있고 반대편엔 선생이 81살 임종에 앞서 남긴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흉상 앞 머릿돌에는 나인협 선생과 남구의 인연이 된 계기를 설명해 놨습니다. 남구는 이번에 보관 중 세동강난 나인협 선생의 묘 입구 표지석도 함께 복원했습니다. 이 표지석은 1973년 선생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고 대연동 범디산에 남아있다 2016년 재개발 사업으로 옮기다 파손되었고 이후 대동교구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남구는 지난 여름 나인협 선생의 기념 사업화를 결정하고 흉상과 표지석 복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사업비 7,600만 원을 들여 29일 제마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날 제막식엔 선생의 유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남과 인연이 깊은 홍암 나인협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남구민의 자긍심을 거치하기 위해서 묘 표지석 복원과 흉상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지난 10월 구청사에서 나인협 특별전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사업의 완료로 평화도시를 표방하는 남구에 새로운 유형자산이 추가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